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천천히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시장 반등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빨간색이었죠. 캔들이 내려가다가 빨간색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반등의 기미가 보여졌다가 2519포인트로 오늘은 0.62%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간 반등이 나왔죠. 1.6%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요. 이런 바닥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외바닥이라고 부르죠. 외로운 바닥. 그러니까 혼자 딱 이렇게 서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바닥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여기서 막 달려들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자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성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아침 시가라든지 시작하는 타이밍에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조금 잡아볼까 해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단기적인 맥점은 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조금 미지수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이제 쓰리바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이 자리는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2480포인트는 지난번에 맞고 떨어진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맞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아직까지 이 자리를 바닥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중국 리스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번 달에 뭐 금리, 이자 이런 것들을 뭐 비구이 위안에서 잘 낼 수 있을지 안 낼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역시나 중국 리스크, 뭐 미국 리스크, 일본 리스크,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국가들이 부채 때문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바닥을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요동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달 말이랑 내년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평가가 됩니다. 이제 그때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장은 뭐 확신을 가지고 추가 매수하거나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이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하면은 역시나 보통 주가가 바닥을 잡고 뭔가 자리를 잡는 데는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월 중순이나 되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9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추가 매수를 참다가 또 참았는데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 참아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언제라고 했죠? 다음 달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달 9월 중순쯤이나 우리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고통받았고 지금도 추가 매수 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한 달 더 기다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가 매수 포인트랑 실제로 추가 매수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랑은요 괴리감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리 잡는 것을 보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지켜볼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자리 잡는 것을 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그리지 못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중국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조금 명분 삼아서 뉴스로 쓰여지고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조금 미지수가 됩니다. 2400을 깨고 2300을 깨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으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건 없지만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섣불리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는요 지지받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위쪽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위쪽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기 머무는 동안에 아마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테마가 조금 볼품없긴 해도 그래도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맥신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가 폭락이 나오면서 뭐 맥신 관련주가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에서 초전도체에서 맥신 그런 과정 속에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의 수급이 막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화장품도 갑자기 뛰어오르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소외당했던 그런 테마들이 이따금씩 막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순환매 테마, 돈이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세에서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막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내 종목이 한때 불타올랐던 종목인가 아니면 타오르지 않았던 종목인가를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종목이 바닥을 잡았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수가 조금 조정이 끝났다 싶은 다음 달 중순쯤, 다음 달 초쯤에 됐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시나 시장이 조정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시장이야 제가 뭐 매일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 사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드리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종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전화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랑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마시스 3,900원에 10% 정도 됩니다. 휴마시스를 3,900원에 10%요? 네. 조금은 비싸게 산 편이긴 하네요. 그죠?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네, 그랬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추천받아갖고는 돈 못 법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은 3,200원짜리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시게 된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지금 당장에 뭐 주가가 빠져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빠져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3,200원짜리, 3,300원짜리가 뚫고 올라가진다면은 아마 본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장에 3,200원, 3,300원짜리를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 한번 해봤을 때 아 이거 잘못하면 2,000원부터 3,000원짜리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만약에 3,300원 뚫지를 못하게 되면은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사러 가든가 뭔가 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3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다음번 반등이 나오죠. 이번에 오늘 좀 13% 정도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은 3,300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3,300원까지 올라오는 그 흐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저기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본전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요. 뚫질 못하면은 그냥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빠지면 다시 사보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살 때는 추천받았다 사지 마시고 내가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기업이 뭔지를 알고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오리온 미수가가 127,000원이고요. 네. 10%인데 오늘 128,000원에 한 5%를 줄였어요. 잘했네요. 아주 오늘 다 매도할까 아니면 가지고 갈까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 이렇게 뭔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는요. 좀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은데 들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비중을 조금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뭐 언제 매도하셨든 간에 일단은 내가 매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은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도를 안 해요. 특히나 매도를 언제 하냐면은 손실 났을 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본전에 팔거나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팔아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만약에 100명의 투자하는 개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98명 정도는 손실 났을 때 팝니다. 수익 났을 때 팔 수 있는 개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지금 매도하신 그 자세라고 하죠. 그 어떤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건 앞으로도 계속 잊지 마시고 그렇게 매도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는 네.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면서 지금 식음료 파트라든지 이런 쪽이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네. 오리온도 잘 보시면은 2018년에 영업이익이 2,800억이었는데 지금 4,600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고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비해서. 근데 네네.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벌더라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많아요.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 있었던 것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몰려가 있던 돈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실적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장세는 실적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엉망진창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테마라고 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은 그런 기업들도 급등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서 네. 주도주가 될 만한 기업들이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 들고 갈 때 어쨌든 저점이 조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 의견 드려볼 거고 나머지 물량으로는 지금 저점 높아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상승세예요. 그러면은 위로 네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할 텐데 이번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한 15만 원까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기를 뚫고 네. 올라가게 되면은 더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일이니까 지금 뭐 당장 생각은 하지 맙시다. 이해가 네,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만 원대까지만 들고 가보자. 최소 14만 원 이상까지는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4천 원에 40%요. 14만 4천에 40%면은 매수가가 굉장히 낮은데요? 네네. 네, 뭐가 걱정이죠? 일단 저기 뭐야 3사 합병은 2사 합병으로 됐고요. 네, 그 합병 뭐 이슈도 있었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뭐 신약 제품 많이 수출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 하면 실적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해 갖고 네.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올라타야 되나 싶어 갖고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과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헛똑똑이라고 네. 불러요. 안타깝지만 헛똑똑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는 건 되게 많으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게 뭐 비난이나 뭐 조롱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헛똑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건 되게 많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수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합병도 한다고 하고 이야 그러니까 이거 좋은 기업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그러니까 셀트리온 학과 대학교에 셀트리온 학과 있으면 아마 장학생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제 네.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알 필요도 없고 매매라는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매매를 할 때는 지금 비중이 40%나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지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얼마나 돈 벌기가 쉽겠습니까만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좋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느낄 때 비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이 객관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 기업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돌 그룹들 막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자 우리가 엔터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인 뭐 걸그룹이라든가 아이돌 남돌들 남자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막 전국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스카웃을 한번 해봅시다. 캐스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아이돌이 될 만한 어떤 학생이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얘가 뜰 거란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좋아해야 뜨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연구한 거는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로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돈 절대 못 봅니다.
돈 벌려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나중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봐야 되는데 좋아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셀트리온을 스카웃을 해가지고 내가 밥을 먹이고 수술도 해야 되고 노래도 연습시켜야 되고 뭐 춤도 가르쳐야 되고 할 때 돈이 들어가지만 들어간 비용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셀트리온이라는 것은 제약 바이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꿈의 신약을 수출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로 앞으로도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지금 합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이사합병 안 했잖아요. 아직 전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하기 전이기 네.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도 좋다 만다 하면서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자,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천억이었는데 지금 6천억으로 좋아진 거니까 이 좋아진 걸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주가가 바닥기고 있는 건데 알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의 임상 끝나는 시기와 임상 시작하는 시기가 2023년과 2024년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럼 제약 바이오 붐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요즘에 꿈의 신소재 맥신 이야기 나오고 뭐 초전도체 이야기 나오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이야기하는데 주가 급등 나오죠. 뜬구름의 원조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또 환호성 지를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췄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14만 4천 샀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에이 지금 안 가네, 팔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아는 건 진짜 많으셨는데 매매에 대한 기초가 너무 없으시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을 네. 공부할 때는 기업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매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주가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여기에 40%라는 비중을 들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14만 원까지 밀리면 비중을 늘리고 그 아래쪽이나 혹시 13만 원대 1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좋은 기업인데 싸게 내려가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고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이미 다 사버렸기 때문에 사는 입장이 아니라 팔고 싶은 입장이 되니까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중만 조금 줄이신다면은 더 내려갈 때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입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면 내려가는 게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기업을 더 싸게 더 많이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청자님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건 올라갈 기업이 맞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하면 시청자님만 괴로워요. 올라갈 기업이 맞으니까 누군가 알아보겠지. 그때까지 난 이 기업을 산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는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시청자님은 약간 단타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공부하신 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괴리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를 장기 투자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40%까지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가격은 12만 원대 같습니다. 지금 13만 원까지 빠지면 30%까지 늘리고 12만 원까지 빠지면은 40%까지 늘리면서 비중을 내려갈수록 무겁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장기 투자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 공부 스타일로 장기 투자하시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르게 눈앞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안 맞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걸 제대로 활용하시려면은 이제 헛똑똑이가 아니라 정말 똑똑이가 되려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바꾸셔야 돼요. 이 아시겠죠? 종목이 그러면 장기 투자 관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그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공부하신 내용이 장기 투자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성향이 장기 투자 관점인데 지금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해놓고는 단기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투자 알겠습니다.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공부 방식은 정말 좋고 그 방식대로 하시려면 가치 투자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최소 2, 3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인데 지금 시청자님 공부하신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PC 3립 7만 SPC 3천원에 10%입니다. 3립 7만 3천원. 3,000원에 10%요. 예. 일단 SPC 3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바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가 더 이상 뭐 크게 빠지더라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 자리예요. 일단 너무 많이 빠져 내려왔거든요. 근데 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기업이에요. 일단 SPC 3립 자체가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이고 식음료 파트에 엮여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닥을 잡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상향대로 언제 바뀔 건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7만 원대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어정쩡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인데 7만 3천 원에 샀기 때문에 딱 거의 중간 라인에 가깝게 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6만 원대 가깝게 샀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9만 원대 가깝게 샀으면은 항상 그냥 맞고 떨어지는 자리니까 손실만 날 자리인데 지금은 약간 어정쩡하다 보니까 수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지금 하필이면 손실로 내려가고 있는 하락세에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정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비중이 그래도 10%이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상승세로 바뀌진 않더라도 박스권만 유지가 된다 해도요. 박스권 매매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6만 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6만 1,000원대 6만 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해서 하셔가지고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거 추천드릴 거예요. 그렇게 비중을 늘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기다렸다가 여기는 어차피 6만 원대부터 9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춰놓고 9만 원에 가깝게 매도를 하시면은 얘가 9만 원부터 더 이상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또 6만 원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몇 번이고 챙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렇게 박스권 매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20%까지 해서 그러니까 20%까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더 사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9만 원에 가깝게 오면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12만 1,400원에 비중 5%인데요. 네. 혹시 추가 매수랑 전망이랑 목표가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네, 드렸어요. 전망 추가하면서 다 안 되고 전망도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네. 그냥 최악의 투자. 그냥 이거는 딱 제가 항상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나는 손실이 나고 싶어요라는 그 띠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아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청자님은 수익을 원해서 매매를 하고 계시겠죠.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와 손실 진짜 좋아하시구나. 아, 손실 나고 싶어가지고 주식 계좌를 열었구나. 돈을 그냥 날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구나. 태생적으로 돈 날리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매매예요. 네. 근데 여기 사가지고는 또 물어보는 게 추가 매수고 또 물어보는 게 전망입니다. 전망 좋으니까 올라왔겠지요. 전망 좋으니까 급등 나왔겠지요. 전망 좋다는 이야기에 사셨겠지요. 전망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전 국민에게 바가지 씌우고 있는 자리인데.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 주식하고 있는 전 국민들에게 그냥 바가지 씌워서 팔아먹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안 좋다고 하겠습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 뉴스 찾아보시거나 뭐 어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를 검색 한번 해보시거나 네이버 검색해보시거나 어디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좋단 말밖에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전망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면요. 좋다는 말밖에 없으니까는 좋은갑다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홀딩하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전망은 운운하면 안 되는 거죠. 추가 매수도 이런 자리 사가지고 추가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주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쌍봉이라고 해요. 고점을 쌍봉을 이렇게 해갖고 봉우리를 두 개를 만들어버리면 전형적으로 고점이라 해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서 주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추가 매수 여기서 하신다고요? 이야 손실 나는 걸 태생적으로 좋아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손실을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공부를 하셔야죠. 네.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런 걸 매매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그냥 로봇 관련주 좋다고 하니까 그냥 올라오니까 네. 좋은갑다 해가지고 띡 사가지고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로 되지 않을까 전망 궁금한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항상 오히려 따끔하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한 번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시청자님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손실 나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 그럼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죠?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각심을 가지세요. 주식 절대 쉽게 돈 안 벌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는 단기적인 반등 11만 원대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1만 원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은 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본전에 가깝게는 한번 올라와 줄 텐데 본전 노리지 마시고 저는 손실 나더라도 빨리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때 매도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11만 원 무너진다면 10만 원대에서 반등 나갈 수 있는데 저 때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기서 반등 나갈 때 추가하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손실 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오늘 전량 매도하시고 주식을 잠시 한 달에서 2달 동안은 좀 쉬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지금 주식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토막 나는 거 금방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돈을 손실이 지키는 많이 투자를 났습니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석경 에이트인데요. 석경 AT요. 예, 6만 원 22%요. 6만 원에 22%. 예. 방금 전화하신 분하고 뭐 친구 사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모르는 분이죠, 아예. 예? 방금 전화하신 분하고 뭐 친구 사이거나 지인이거나 아시는 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뭐냐면 무슨 했어요. 이야기냐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TV 보고 계시면 지금 차트 모양이랑 시청자님 매수가가 파란색 선이거든요. 보고 계시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음. 예, 예. 지금 차트 모양이 이렇게 주가가 쭉 바닥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는 빠졌다가 올라와가지고는 빠지고 있는 이렇게 쌍봉 만들고 있는 이런 자리에 파란색 선에 샀거든요. 방금 상담받으신 예, 예. 분의 종목을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여기에 사서 전화를 했어요. 차트 모양이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쭉 빠져 있다가 올라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가 빠지는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상담을 하셨어요, 방금. 네네. 제가 이 방금 상담할 때 손실 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님의 다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있는 이런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원대 딱 이렇게 샀습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어때요? 비슷한 행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 보니까 어때요? 전혀 방금 상담한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성격도 다를 거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실 거고 연세도 다르실 거고 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하는 자리를 보면요 똑같다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늘 이런 자리에 물려가지고 전화를 해요. 이런 자리에 맨날 물리고요. 그리고 물리면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반등 나올 때 탈출하지 않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방금 상담하셨던 분이 진행이 더 되면 시청자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내려갈 때 사가지고는 올라갈 때 반등 때 정리 못하고 또 물려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매매하지 마시고 상담 방송만 딱 한 달만 보세요. 그러면은 뭘 하면 안 되는지가 보입니다. 왜? 맨날 똑같은 자리 사갖고 맨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누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닌데 늘 같은 자리에서 늘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말은 이런 자리에 함정이 있다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적어도 손실이 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렇고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각자의 테마로 각자의 내용으로 각자의 뭐 뉴스로 각자의 전망으로 올라왔겠지요. 근데 사실은 매매하는 자리가 결국 이렇게 똑같은 행태를 그리는 것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그냥 좀 제발 좀 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시청자님은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 아까 봤던 차트가 더 진행이 되면 이런 차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 방금 상담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반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본전 안 나오더라도 저는 55,000원대에서 반등 나오면은 55,000원까지 나오면 반등할 나올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거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 5,000원대, 53,000원대 이상까지 반등이 나간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지금 이 자리는 반등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때 손실 나더라도 정리하고 나가신 다음에 시청자님도 여기 22% 비중 들어간 돈이 손실 좀 나서 나오겠지만요. 그 나온 걸 그대로 주식 계좌에서 빼서 은행 계좌로 넣으신 다음에 한 달 동안 그냥 방송만 좀 보세요. 그러면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공부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온라인 강연만 먼저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연은 오늘 제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강의만 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제가 제 채널 문현지 주첸TV에서 여러분들과 하지 못했던 상담들
더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만 선택을 해가지고요. 들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총 5개까지, 최대 5개까지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계좌에 있는 종목을 5개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도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도록 많이들 보러 오시고, 그리고 내가 상담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상담 받는 거 보면서 공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좀 하시러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또 추가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SK D&D인데요. 지금 SK D&D를 29,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5% 정도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D&D 요거를 지금 29,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요. 저는 잘 사신 것 같아요. 매수 자체를 위에서 사는 습관이 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SK D&D도 만약에 여기 사서 전화가 왔거나 여기 사서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다면 또 아까 봤던 상담의 세 번째입니다. 쌍봉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거 한번 잘못 만들면요. 이런 자리 잘못 잡으면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쭉쭉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자리는 무조건 피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그거의 반대는 뭐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자리. 그러니까 윗자리가 아니라 아랫자리 들어가는 거.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일단 SK D&D라는 이 기업 자체는요. 사실상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800억부터 해가지고 2,000억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엔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런 벌었던 돈들과 회사의 가치 자체는 높아요. 왜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도 올라갈 테마도 많고 올라갈 내용은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경제에 좀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고 부채 리스크에 좀 더 많이 맞춰져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방금 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야기가 좀 나올까 하면은 테마 자체가 나오기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하셨지만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갈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은 걸릴 거다. 그래서 조금 더 담는다라고 했을 때 담아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담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택배를 보내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를 보내는데 여기다가 쌀 한 바가지를 보냈는데 이 택배는 가는데 한 2년 걸리는 택배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 바가지 더 보내도 될까요? 아니 보내도 되긴 돼요. 2년 뒤에 갈 만한 택배기는 하니까. 근데 2년 뒤에 가도 괜찮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SK D&D는 지금 좀 오래 걸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래 걸려도 되는 분이면은 저는 더 담아도 되는데 오래 걸리면 조금 너무 지겹고 괴로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 담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자기의 작은 계획에 맞춰가지고 더 사도 되는 기업이다. 장기 투자로는 적극 추천해드릴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담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yes. 하지만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뉴프렉스인데요. 6,150원에 15%입니다. 바닥이 안 보이네요 라고 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비중도 많은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자리도 아까 봤던 건 쌍봉의 형태에서 조금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봉은 어쨌든 고점을 더 이상 높여가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서 고점까지 낮아지게 된다면 더 안 좋은 모습이 되죠. 이런 차트 모양을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점이 한 번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자리인데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가 있고 양쪽 어깨가 있는 것처럼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삼각형 형태로 떨어지는 모양을 말하는데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봉의 변형입니다.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건 다 내려온다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잡던지 다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바닥 잡던지인데 얘는 아직 내려가는 초입부. 그러니까 우리 뭐 북한산이든 한라산이든 보면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초입부에서 바닥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바닥은 여기인데 저 위에서 바닥이 안 보여요. 안 보일만 하네요. 왜 여기 들어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정확한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6,150원에 쓸데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죠. 이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내려갈 때 저점 잡고 저점 무너질 때 손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일이 베베 꼬이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저점이죠. 이런 차트 모양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점 깨졌을 때는 추가 하락이 깊게 들어간다는 건데 아직은 안 깼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기미는 남아있고 반등의
여진이 있기 때문에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반등이 나간다면은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러면 5,000원 이상에서 한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때 다행이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4,000원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보다는 무너지고 더 내려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확률상으로요. 그래서 적은 확률이지만 나는 그래도 손실 덜 보면서 반등 나가는 걸 기다려 볼래라는 건 시청자님의 도박 성향에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도박 성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4,0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아쉽지만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매매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더 좋은 전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에 안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당연지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다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니쌤입니다. 유니쌤을 매수하셨고요. 8,490원에 매수를 했대요. 요런 게 이제 좋은 자리인 거잖아요. 아까랑 다르죠. 그죠? 지금 차트를 딱 보면요. 아까는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쌍봉 만들고 뭐 헤드앤숄더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 자리에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보세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반대로 만들어진 자리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온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은요. 반대로 뒤집으면 거기가 안전한 자리가 되고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헤드앤숄더가 있다면은 역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들은요. 헤드앤숄더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자리라고 한다면요. 역헤드앤숄더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자리가 되죠. 쌍봉이 있다면 쌍바닥이 있죠. 쓰리천장이 있다면 쓰리바닥이 있죠. 그러니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자꾸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꾸 위에 들어갔으니까는 물리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물릴 거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물려라는 거죠. 그래야 올라가는 일이 남는 거죠. 여기 위에서 물리면 내려가는 일만 남는 거고 내려갔을 때 물리면 올라가는 일만 남는 거고 올라갔을 때 물리면 내려가는 일만 내려갔을 때 물리면 올라가는 일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를 전부 다 조금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위에 들어갔을 때 엇박자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해라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자리가 윈지 아래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도 이제는 매수가가 8,490원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좀 큰 의미의 쌍바닥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8,490원이 자칫 잘못하면 박스권의 상단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아래쪽에 가깝게 사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장기적으로 볼 거라고 한다면 팔고 다시 사는 게 낫겠죠. 아래쪽 6,000원까지 빠질 때 사는 게 낫고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지금 7,000원, 8,0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올라가서 만원대 또는 11,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9,000원대부터는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 내려온 종목이 여기서 바로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려온 종목은 밑에서 쓰리바닥이든 뭐 쌍바닥이든 길게 횡보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뭐든지 만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나왔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파동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고 물리지 마시라. 그래서 여기서는 8,000원. 8,000원에서 반등 나가는 자리에서 9,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시고 8,000원 무너지면은 아쉽지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우퇴한다고 하죠. 8,000원 무너질 때는 매도하셨다가 6,000원대나 7,000원 이하에서 모아가는 형식으로 하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싸게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려갔을 때 아마 사는 것도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봐드리죠. SK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을 볼 텐데요. 22,700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30% 정도를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설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어디 샀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시청자분들 재밌습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온 종목이죠. SK오션 플랜트. 이야, 오늘 상담하신 분들 뭐 친인척 아니죠? 뭐 어디 뭐 집단입니까? 뭐 어디 뭐 주식 고점 사기 모임 동호회 이런 거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샀어요? 고점에 사고 있죠. 여기 사놓고 목표가를 물어봅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런 자리는 목표가를 설정할 게 아니라 지금 잘못 샀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본다면, 요렇게만 본다면 바닥 같기도 하고 박스권 같기도 한데요. 좀 크게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떠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자리인가를 보면요. 얘는 대세적으로 위쪽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만원대 또는 그 이하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랑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멘토님 SK오션 플랜트가요 조선 관련주고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도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니쌤이라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유니쌤도 있잖아요.
2014년에서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려가죠.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실적 좋아졌고요. 실제로도요. 좋은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주가가 내려갑니다. 좋은 거랑 주가랑은 별개의 움직임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흘러다니는 대로 끌려가면서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SK오션플랜트라는 이 기업도요. 기업이 좋냐 맞냐라고 봤을 때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주가는 갈 길 간다. 지 갈 길 가게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왜? 주식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끊기는 그 순간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끝나는 그 순간 내려간다는 거죠. 좋다는 이야기에 약발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좋은 기업인데 왜 떨어지죠? 라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목표가 설정이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상으로는 2만 원대, 2만 1,000원대가 지금 지지라인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만 1,000원대에서 반등 나올 때 위로 튀어오르면은 2만 3,000원대는 지금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예 매수를 이상한 데 들어갔어요. 남들 팔 자리에 지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남들 팔 때 샀으니까 남들 팔 때 샀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바가지 썼다라는 거죠. 빨리 팔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7,000원, 23,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24,000원 뚫으면은 다시 저기가 저점이 돼서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는 돌파 자리라고 하죠. 그거는 돌파 매매를 이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3,000원대가 빨리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반등시 매도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클리오를 샀거든요. 네, 클리오를 매수하는 클리오. 비중이요? 23,100원에 네. 10%. 최근에 사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리오프닝은 찍어서 저도 화장품이 좀 미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밀리네요.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아마 제가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익 안 날 겁니다. 운이 좋으면 수익 그러니까 나고 운이 안 좋으면 손실이 나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개미들이 운이 좋을 확률이 3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번 매매하면은 3번 정도 수익 나고 나머지 7번은 손실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운이 있잖아요. 30%까지 좋기도 힘들고요. 사실 운은요. 한 10%, 한 5%밖에 안 돼요. 네. 정말 운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전 운빨 매매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따라 붙는 매매로 하시게 되면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오픈이 좋답니다.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되겠다. 이러면은 손실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렇게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려갈 때 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클리오라는 이 기업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앞으로도 계속 좋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고 업종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위쪽을 뚫으면은 25,000원대 뚫으면 3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저기 뚫고 올라가려면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조건인데 저거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잘 몰라요. 안 넘어서면 그냥 15,000원까지 떨어졌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매매는 뭐냐면 15,000원 되면 사고 올라가면 판다인데 15,000원대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은 내려가는 족족 사고 올라가는 족족 판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올라갔을 때 샀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사실상 지금부터 사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쁠 거 없는 기업이고 비중 조절만 잘한다면은 수익 내기가 어려운 기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 전략이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들고 가세요.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되고 들고 가신 다음에 17,000원짜리가 사실은 진입하기 좋은 자리였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 떨어지게 되면 17,000원에 신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시청자님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자리인 15,000원대 저기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매수하신 금액만큼 조금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그 다음번 상승 때 2만원대 팔아낼 수 있는 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15,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저기까지 안 가면 그냥 홀딩 하시라. 홀딩 하시면은 아마 화장품 관련 재료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25,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다. 그때 팔아내시고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파는 사람이 되자. 내려갈 때 사는 사람이 되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원전만 되면 팔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가오신데 수고하십니다. 다원시스요? 아니요, 코리안인데요. 코리아, 아까 다른 이야기였나요? 네, 종목명이 뭐죠?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코리안니. 코리아, 코리안니. 코리안,
리. 네, 리. 코리안 리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7,320원에 10%요. 7천? 320원에 10%. 코리안리라는 기업이 되게 낯서네요. 저는 이 종목이 이름이 변경된 건가요? 코리안 아니요, 있었는데 보험회사. 있었나요? 보험회사가 저는 보험회사 투자를 안 해서 그런가 아예 되게 낯섭니다.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저도 이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네요. 저도 이거 뭐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라든가 보험이 뭐 나쁜 쪽은 아니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전업재보험사라고 하는데 뭔지 정확하게 저거 뭘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코리안리라는 기업을 상담을 해본 게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차트를 돌려볼 때 이런 거에 뭐 눈독도 안 들여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생뚱맞은 종목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소외된 무인도에 계시는 거예요. 뭐 물론 아는 사람들끼리는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 알만한 테마, 알만한 재료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보험업종은요, 사실상 재료가 막 엄청 생기거나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보험에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금융업종은요, 재료 따라간다기보다는 시세 따라간다, 시장 따라간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경제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기에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제 성장기 이외에는 주가가 사실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코리안리를 봤지만 뭐 한화 손해보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하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금융업종도 신한지주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다고 쳤을 때 신한지주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면은 2006년 이후로 주가가 계속 박스권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요동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사실상 재료가 있어가지고 급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진짜로 파동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동이 지금 여기 9,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6,500원대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이 재료도 없고 메리트도 없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나 이렇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얘들 차트를 보고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걔들은 프로그램 매매로 설정을 합니다. 얘가 지금 7,000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넣어놔요.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8,000원부터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차트 매매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움직일 만한 원동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사시게 되면은 차트 매매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굳이 이거 들고 가셔야 됩니까?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왜 보험업종을 투자하셨지 지금 같은 시기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금융 쪽이 위험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왔을 때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000원대 저는 정리하는 것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금융업종은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들 보험사, 금융업 이런 쪽들은 저는 비추천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PJ전자요. PJ전자 예, 7,550원에요. 7,550원에 예, 10%요. 얼마요? 10%요. 10%요? 예. 일단 이 종목은 들고 갑시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최근 로봇 관련 좀 하고 움직이고 이럴 때도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오르지 않았고요. 의료기기 움직일 때도 많이 안 갔어요. 둘 다 엮여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으로 엮였으나 거기에 테마가 세게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회사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좋아졌고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움직일 힘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10%밖에 비중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래쪽에 5,800원대 막 이렇게 떨어지면 6,300원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 아마 6,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저는 겁먹지 말고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릴 거거든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래쪽 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사셨던 만큼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다음번 올라올 때 목표가를 8,000원대로 잡으신 다음에 매도를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요거는 튀어 오를 때까지 겁먹지 말고 가져가세요. 이 나쁜 기업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J전자 같은 경우는 잘 샀잖아요. 내려갔을 때 샀으니까요. 근데 내려와 있는데 재료도 있고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라와 있는 기업 사면은요, 항상 우리가 물릴 수밖에 없고 손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상담 부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문현진 주챔TV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또 상담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